네, 반갑습니다. 폴보헤미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풋볼보헤미안입니다. 아, 저녁에 한번 방송을 켜봤습니다. 월드컵 대표팀 관련해서 지금 뭐 일정이 다 끝났고, 그리고 이번 대회를 뭐 처음부터 뭐 저처럼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대회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좀 결산을 하는, 사실은 좀 기사를 쓰려고 하다가, 계속 막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떠드는 게 제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됐어요. 예, 제로턴 500님, 네, 오스트리아 유니폼 맞습니다. 사실 오늘 혹시 모르잖아요. 그 오스트리아가 이겼더라면,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있는 오스트리아 유니폼 하나 슬쩍 입었는데 뭐 아무 의미가 없게 됐죠. 그 경기 전에 우즈벡이 콩고한테 지는 바람에 그냥 아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보면서 느낀 거는 그냥 역시 결정할 수 있을 때 결정을 해야 되고, 저는 사실 처음부터 그 뭐 3위가 됐을 때 뭐 87%니 뭐 90%니 이런 얘기 할 때부터 좀 웃겼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뭐 컴퓨터가 뭐 그냥 수치적으로 판단을 한 거겠지만 축구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을 했고, 우리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세 번째 경기 때는 다 걸고 승부를 했었는데, 어제 뭐 이란 경기라든지 그제 뭐 에콰도르 경기라든지 이 경기를 저도 직접 봤지만, 자기들이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세 번째 경기에 우리 팀의 그 명운을 건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어,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게 된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웃긴 건 오스트리아 경기 안 봤어요. 그냥 그저 우즈벡 경기 끝나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맥주 한 잔 먹고 자버렸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굉장히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뭐 이재명 대통령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지금 거의 뭐 지금은 이제 국가적 이슈가 된 것 같고, 저는 뭐 때문에 떨어졌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다른 채널에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저도 기사로 많이 쓰기도 했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그 한 인간의 그 뭐랄까 정점에 올라있던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몰락,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뭐 대표팀이 이번 남아공 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운명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듯한 경기 운영 때문에 지금 팬들이 화가 난 거잖아요. 뭐 1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를 뺀 그 선발 명단 때문에 교체 카드 자체를 많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감독이 그런 상황까지도 감안을 한 경기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고, 실제로 경기 운영 자체가 뭐 추격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였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3위로 올라가는 게 대진이 더 편해서 그랬다는 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외국에서 특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확실한 건 세 번째 경기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멸망을 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다시 이제 얘기를 돌아가자면 이제 홍명보 감독의 그냥 그런 지난 십 수년간의 그런 도전 이런 걸 좀 한번 돌이켜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
뭐 아시다시피 홍명보 감독은 이번 대회를 시작을 하면서 전혀 응원받지 못하는, 아마 부임 초부터 이렇게 기대를 못 받고 이렇게 욕을 먹고 시작한 감독은 아마 뭐 국내파 해외파를 다 떠나서 이런 감독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 이번 대회는 잘해야 본전인, 감독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볼 때는 잘해야 본전인 그런 대회였는데 왜 이렇게 준비를 하나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자기 인생이 엄청나게 망가진다라는 거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머리에 스칩니다. 일단 어 사실 홍명보 감독이 지도자로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요 목표 중에 하나는 다시 처음부터 밟아서 내가 어느 정도 내공을 쌓아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그런 실패에 대한 만회, 어, 거기에 하나의 목표를 두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좀 나름의 응원도 조금은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브라질 월드컵 때 정말 그 과정 자체가, 홍명보 감독이 오는 과정 자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고, 이번 대회는 끝까지 지켜보고 오늘부터 막 그냥 속된 말로 조지는 기사를 좀 쓰기 시작을 했는데, 어, 사람이 뭐 한번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다시 기회를 잡는다면 뭐 응원해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일단 이 대표팀은 일단 시작부터 문제였죠. 일단 브라질 월드컵 때와 비교를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더 안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 월드컵 때를 돌아볼게요. 저도 그때 현장 취재를 갔으니까. 브라질 월드컵 때는 조광래 감독 체제로 일단 시작을 했죠. 어, 조광래 감독 체제로 시작을 했지만 아시안컵 끝나고 나서 그해 8월인가 9월인가 그때였을 것 같습니다. 일본 삿포로 원정 가가지고 크게 지고,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확 나빠지더니 레바논 원정 가서 졌죠. 지고 나서 경질이 되고 갑자기 뭐 또 대표팀이 또 혼란에 빠지니까 최강희 감독을 전북에서 그냥 멀쩡히 잘 하고 있는, K리그만 하겠다라는 최강희 감독 억지로 불러와서 안 치고, 그리고 이 감독님이 처음 첫 기자회견 때부터 나는 예선 때까지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어 일단 본선을 확정을 짓고 나서 실제로 물러나 버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월드컵 본선이 한 달 정도, 아니 1년도 안 남았을 거야. 한 10개월 남겨놓고 홍명보 감독이 그때 왔어요. 홍명보 감독이 그때 와서 사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죠. 사실은 그때는 제 기억상으로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독님은 런던 때 어쨌든 동메달을 땄었고 런던에 그런 기억이 좀 남아있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는 뭐 좀 그래도 한국 축구계 내에서 뭐 차세대 명장 뭐 이런 좀 얘기를 좀 듣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대에는 하면 안 되는 대회였죠. 하면 안 되는 대회였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선수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런던 세대밖에 없었고, 결국은 최종 엔트리 이제 만들어질 때쯤에는 결국 그런 런던 위주 멤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장도 사실 그때 구자철 선수였는데, 지금 와서 이제 구자철 선수라든지 기성용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 중심 멤버였던 선수들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뭐 좀 어렵다. 어, 뭐 기성용 선수 인터뷰 때는 박주영 선수한테 되게 원망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도 했던 걸로 제가 인터뷰에서 좀 봤던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때는 그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그런 판을 만들어준
대한축구협회 책임이 더 컸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강조를 하냐면 브라질 월드컵 때 그렇게 그토록 심하게 망하고 그랬어도 어쨌든 이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과 뭐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짧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무조건 감독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애매모호했어요. 물론 이제 홍명보 감독이 그때 자기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그 뭐랄까요, 그 뭐 좀 의리 논란, 그 불필요하게 이번에도 지금 인터뷰 스킬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도 굳이 뭐 그냥 선수 선발은 감독의 소관이다, 책임이다 이렇게 넘어갈 얘기를 뭐 소속팀에서 뛰는 선수만 뽑겠다라는 둥, 나중에 박지훈 선수를 뽑으면 뽑고 나서 예 제가 뭐 원칙을 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인터뷰 논란이 좀 지금도 그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볼 때 홍 감독한테는 좀 기회가 적었던 대표팀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모든 책임을 홍 감독이 다 물고 갔지만, 어, 좀 그 책임 자체를 그 한 사람한테 물기에는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대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항저우 리청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저장 FC, 그 중국 슈퍼리그 클럽. 그때 취재 한번 갔었는데, 뭐 그때 홍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담입니다. 이거는 그냥 감독님 그냥 그때 협회에서 어 그냥 제안을 했을 때 그거를 안 한다고 하셨으면 아마 지금쯤이면 슈틸리케가 아니라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이 아니었을까요?라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씩 웃고 마시던데. 근데 그때 당시에 홍 감독님이나 그리고 나중에 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신태용 감독님 이후에 이제 또 비슷했잖아요. 신태용 감독님도 슈틸리케가 그렇게 잘리고 나서 그 러시아 월드컵 준비하는 거 한 1년 조금 안 됐던 걸 기억하는데 누가 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표팀 월드컵 직전에 대표팀을 만든다는 건 부담인데 한편으로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걸 외면을 못할까라는 질문을 좀 했었고 이분들은 그래도 내가 했어야 됐다. 나는 그런 걸 피해가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두 분 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옛날 지나간 얘기를 한 이유는 이번 월드컵은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어, 홍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무로 갔다가 이제 울산 HD 감독으로 오면서 리그 두 번 우승을 하고 뭐 이런저런 어, 뭐랄까요. 뭐 클럽 감독으로서 이제 나름 성공가도 물론 지금 와서는 뭐 지금 워낙 제 밉상이 박혀 있으니까 뭐 이 감독이 사실은 그냥 선수 체급발로 뭐 찍어 눌렀다는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어쨌든 그런 그 팀을 맡고 나서 우승컵을 안기고 나름 이제 클럽 감독으로서 조금씩 다시 쌓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는 울산 담당이기도 했지만 뭐 직접 본인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명예회복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마도가 아니죠. 뭐, 감독님도 직접 그 대표팀 감독 취임 기자회견 때, 어, 자기의 그런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그런 실패를 만회하는 그런 거였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였고, 이 대표팀은 애당초 시작부터 응원받지 못하는 팀. 그래서 다 벼르는 눈빛으로 이번 월드컵을 지켜봤던 상황. 이런 상황이었으면 사실은 홍 감독님 입장에서는 물론 욕심은 났겠지만
진짜 받아먹어서는 안 될 독을 받아먹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대가를 굉장히 아주 지금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변명할 게 이제 그게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갑자기 이제 팀을 맡았던 그런 2014년에 그런 상황도 아니고 클린스만부터 시작을 했지만 클린스만이 1년도 못 채워 나갔죠. 사실상 이번 월드컵 레이스 이번 뭐 이제 아시아 예선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월드컵 레이스는 홍명보 감독 끌고 온 거고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클린스만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홍명보 감독의 팀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수도 뭐 브라질 때보다는 많이 파악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팀을 만들려고 했고 심지어 그 말 맞는 쓰리백을 하겠다고 했던 것도 어느 정도 내 축구를 선수들한테 좀 입힐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던 거고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 이 한 사람이 몰라 지금 보니까 누구 뭐 장난이겠죠. 그냥 소셜 미디어에서 뭐 땡땡 위협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는 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좀 그 뭐라고 할까 누굴 탓하겠어요. 근데 지금 물론 지금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뭐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감독과의 그런 것보다는 감독이 너무 지금 너무 대응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고 예.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제 미러 BBC 이쪽에서 이제 스티브 클락 스코틀랜드 감독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스코틀랜드 감독은 뭐 이번 대회를 통해서 28년 만인가요? 28년? 32년? 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산수가 안 되지 왜?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이후로 처음으로 스코틀랜드를 이제 월드컵에 데려온 감독입니다. 2019년부터 이제 그 감독을 했고, 거의 이제 한 7년 가까이 팀을 이끌어 오면서 결국 스코틀랜드한테 큰 선물을 안기고 스코틀랜드 축구협회에서도 이번 대회 전에 재계약까지 시켰죠. 4년 6개월인가? 다음 월드컵까지 이제는 이제 맡기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 월드컵이란 대회는 원래 그래요. 그냥 뭐 아무리 계약 기간이 있고 뭐가 어쩌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대회는 그냥 망하면 다 끝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협회 측에서도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님, 네. 뭐, 패션 뭐죠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를 드렸고, 왠지 좀 오스트리아가 좀 이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어봤는데, 이거 입고 경기 안 보고 잤어요, 그냥. 하도 빡쳐가지고. 뭘 했냐, 뭘 준비했냐, 뭐 이런 얘기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월드컵 그렇게 보면서, 어, 이번 대회만큼 진짜 뭐 우주의 기운이 몰아주는 대회도 없었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체코 어쩌니 이런 걸 떠나서 이동거리도 아마 대회에서 가장 짧은 팀이었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랭킹적인 측면에서 상대 레벨적인 측면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대회 전에 일찍 가서 물론 이제 멕시코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고지대를 생각을 해서 일찍 가서 준비한 대회도 없었던 것 같고, 뭐 원정평가전도 이렇게 많이 했던 대표팀은 이제 월드컵 확정되고 나서 이번에 아예 그냥 그 뭐죠? 홈 출정식도 안 했잖아요. 그냥 이제 밖에 나가서 뭘 하겠다. 유럽 가서 하겠다. 지금 A매치가 제 기억에는 작년 11월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적이 없는데 그 정도로 어쨌든 밀어주고 어쨌든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고 상대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멕시코에서는 세자르 모테스가 못 나왔고 아마고기사는 선수 두 명이
시톨레란 선수는 돌아왔지만은 선수 두 명이 이제 징계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렇게까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아주는 대회가 있었나 싶은데 이걸 시원하게 걷어차는 이렇게까지 걷어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로탄 500님, 미스터리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지적 기자 시점에서 이런 쓰리백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쓰리백 뭐 이게 전술적인 얘기 이게 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얼개를 짰든 숫자 싸움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은 이 쓰리백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잖아.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기장 구역마다의 그 부분 전술도 있고 뭐 패턴화된 것도 있고 되게 그런 게 있지만 한국은 그냥 3명 깐 거밖에 안 되잖아. 이 쓰리백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 때 그 당했던 그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월드컵은 무시무시한 팀들이 나오는 대회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량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단 최후방에 가장 많은 일단 최대한의 수비수를 깔고 가야 된다라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박혀 있던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대회를 임하면서 그런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 굉장히 그 참 탄력적이지 못한 감독인 건 맞습니다. 브라질 때도 그랬고요. 예를 들면 뭐 기억나시겠지만 알제리와 게임을 할 때도 그 바이드 할리로치 감독이 한국전에만 이전에 벨기에전 잘 치렀거든요. 뭐 되게 석패를 했었는데 그 명단에서 5명을 바꿔서 나와요. 할리로치 감독은. 그러니까 한국을 잡을 때는 이 선수들, 이 전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죠. 단기 대회니까 일단 뭐 철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연히 일단 이기고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경기력으로 이기는 게. 그래서 할리로치 감독은 어쨌든 유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벨기에랑은 이렇게, 한국이랑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었던 상황이었고, 한국도 경기 직전에 명단이 그렇게 6명 정도 제 기억에는 바뀌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전혀 대응을 못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국이 알제리를 상대로 그냥 좀 뭐랄까 귀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좀 개무시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상대는 알고 들어왔고, 이번에 이제 위고 브루스 감독도 마찬가지로, 한국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오던데, 펜을 읽힐 수 있는데 읽히고 나서 대응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대회에서 그게 대응이 안 되면 그 대가는 아주 뼈 아프고. 어,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 뭐 아시안컵까지 사실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아시안컵을 어 하더라도 이게 다른 나라 아시아 팀들 감독님하고 수싸움이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아시안컵까지 자기가 뭐왜그 책임진다는 말, 뭐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우 선수들은 뭐 그랬고 뭐 결과는 감독 책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어떤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선택지 중에 하나도 있겠죠. 내가 6개월을 더 참아서 아시안컵까지 가겠다. 아시안컵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모리아스를 제치고 내가 우리나라에 반세기 동안 오지 않은 우승컵을 준다면 이 모든 여론을 바꿀 수 있다. 뭐 실제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엄청난 대반전은 되겠지만요. 근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단순히 지금 거치를 떠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팀이 너무 완성돼. 사실 이 모리아스 감독이
뭐 계속 탄탄대로 꽃길만 걸어온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에요. 그 2018년 월드컵 끝나고 나서 이제 니시노 아키라 감독이 그만두고 수석 코치였던 모리아스 감독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그 니시노 감독이 현장 한참 떠났다가 월드컵 직전 한 2개월, 3개월 전에 그 부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팀을 운영했던 지도자는 모리아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팀은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 받게 돼요. 근데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이제 카타르 월드컵 레이스를 들어가면서 이 팀이 계속 좋았냐?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시안컵 그 2019년 아시안컵 때 카타르한테 밀려서 우승을 못했었죠. 월드컵 레이스에서는 한때 뭐 호주와 사우디 엮이면서 밀릴 뻔했어요. 기억나시고 뭐지 모리아스 감독 같은 경우는 막 울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진짜로 그 궁지에 몰려가지고 팬들 앞에 우는 적도 있어요. 진짜 그때 카타르 월드컵 예선할 때는. 근데 이 팀은 기본적으로 얼개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팀이고 언젠가 뭐 일본 축구 얘기를 하면 이 팀이 지금 그 뭐랄까 세계대회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관점이 다르다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리아스 감독의 팀은 애당초 이제 그런 완성도가 없습니다. 애당초 이 선수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다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수 육성하는 것부터 뭐 대표팀이 가져가야 될 색깔을 그 유스 레벨에서부터 다 일괄적용시켜가지고 그에 맞는 선수를 끌고 오니까 어 그러니까 미토모가 빠져도 뭐 미나미노가 빠져도 뭐 후보가 빠져도 엔도가 빠져도 저는 티가 안 나잖아요. 이 팀은. 일본하고 비교하는 거는 우리는 손흥민 하나 없어도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팀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손흥민 해줘, 이강인 해줘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팀인데 참 뭐에 홀렸는지 진짜로 그 체코전에서 오영규 넣은 게 그 적중해서 거기에 너무 푹 빠져버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이겨야 될 경기에서 45분을 손흥민 없이 보냈다. 이 물론 이제 그 축구 자체가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모험수였고 너무 무리수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즈벡은 그냥 경험 삼아서 나온 팀이고 근데 우즈벡은 제가 여신을 보니까 그 카파제라고 예전에 인천에서 뛰었던 그 우즈벡 외국인 선수가 있어요. 이제 이 선수가 은퇴를 하고 지도자가 돼서 그 대표팀을 월드컵 본선에 보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돈 들여서 칸나버로 데려와서 일을 망했다. 이거 가지고 좀 말이 많은 걸로 아는데, 우즈벡은 뭐, 저도 딱 여기까지밖에 몰라서 뭐라 얘기를 못하겠어요. 홍명보 감독은 지금 이제 다 이런 것 같아요. 왜 그 안정환이 뭐, 브라질 월드 끝나서 뭐 한국이 나를 버렸어 뭐 이런 얘기 뭐 넋두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얘기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애당초 대표팀 감독할 때부터 내가 나를 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냥,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왔고, 뭐, 기자들 같은 경우도 그냥 지켜보자, 일단은. 그랬던, 사람들도 많고, 이 상황에서 누가 뭐, 변호 논리? 이런 걸 해주겠습니까? 홍명보 감독하고 나름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도 생각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지금. 대표팀 감독 일한 자리는 그래요. 본인이 좀 무리하면서 했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 대표팀 다시 맡을 때 그 일주일 전에 포항 원정 가가지고 자기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아, 진짜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아무리 임생 아저씨가 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감언을 하더라도, 저 같으면 이게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이번 타이밍은 내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어, 했어야 되지 않나. 보통은 그렇게, 그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 분명히 그의 초반에는 홍명보 감독의 최대 목표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아니라 작년에 미국 클럽 월드컵이었거든요. 그 대회에 나간다는 것 자체 굉장히 의미를 많이 뒀고. 근데 본인이 그걸 걷어차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번 대회는 진짜로 성공을 했어야 본인의 커리어, 명성,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그런 거를 아예 준비 자체가 너무 안 되어 있는 팀. 뭐, 쓰리백 얘기를 하자면, 뭐, 3월 A매치까지도 그렇게 안 되는 게 보이는 경기였잖아요. 안 되는 거라면, 진짜 고민을 한 번 더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포백으로 가자. 이 방향 전환이 뭐 나쁜 게 있습니까? 선수들도 오히려 반겼을 것 같은데. 근데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라는 게. 혹시 뭐 그냥 저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좀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서로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서로 소통하게. 네. 이게 지금 대표팀이 진짜로 협회가 이제 비상에 걸렸다는 게 느껴지는 게 대표팀이 그 아무리 대회를 망쳐도 월드컵 그 환송식, 공항에서 환송식은 꼭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세 팀으로 나눠서 온다죠. 어, 뭐죠, 뭐, 홍명보 감독 팀, 제가 듣기로는, 홍명보 감독 팀이 그 K리그 선수들하고 제일 먼저 들어오고, 뭐 유로파 선수들은 좀 쉬기 위해서, 다음에 뭐 비행기 티켓은 문제겠지만, 비행기 티켓은 문제겠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참,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내일, 어쨌든, LA든, 과달라라든, 거기서 기자회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제발 좀 거기선 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 본인의 이미지가 본인이 뭐 지도자로서 쌓아왔던 성취 이런 게 다 이제 다 망가졌기 때문에 좀 진짜 메시지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난 이럴 거 없어 이제는 뭐 그냥 막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할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발 분위기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를 읽었으면 좋겠고 그 진짜 외국에서 활동하지 않는 이상은 재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한동안. 지금 개혁이 아니라 일단은 한동안은 혼돈이겠죠. 일단 협회장이 나가잖아요.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릅니다. 자기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감독도 내보내야 된다. 그래, 내보낸다 치면 뭐, 협회 배정도 없고, 감독도 없고, 물론 이제 달순의 박문성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상관없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막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절차적인 문제를 보면,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거보다는 절차적인 문제상으로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는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없지 싶은 생각도 들고, 제일 나이스한 게 정몽규 회장이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을 하고 홍명보 감독을 경질을 하고 사퇴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은 뭐 기술위원회라든지 뭐 감독을 뽑는 그런 감독선임위원회라든지 이런 이제 위원회 자체가 새로 구성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시안컵은 6개월, 뭐 6개월 반, 7개월 정도 남았고 이제 A매치는 9월부터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이제 7월, 8월 롯데 새 감독이 선임되고 되면 나이스겠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클린스만 감독 자르고 나서 그 임시 감독 2번 돌린 그런 상황도 오지 않을까.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아시안컵도 물론 이 대회 우승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팬들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그래도 이번 아시안컵은 좀 그런 기대를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우승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일본의 레벨은 굉장히 크고 높고 사우디로 홈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팀이고 이란도 보세요. 그 전쟁 중에 저렇게 잘하는 거 보세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내부에서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 이 팀이 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도전을 한다? 뭐 손흥민, 김민재가 있으니까 이강인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대표팀부터 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뭐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홍명보 감독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대표팀이 이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사명감을 발휘를 해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인을 위해서라도 좀 시간을 갖는 게 개인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지. 어, 할 사람은 또 나오겠죠. 뭐 임시 감독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협회가 완전히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얼마나 좋은 호재예요, 이게.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으면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서로 싸우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때리려면 때리는 대로 유효타야,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협회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지금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뭐 대회 하면서 뭐 옌스 카스트로프 뭐 쓰는 거라든지 뭐 누구 써야 돼.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뭐 그거야 뭐 감독 선택이고 뭐 엄마의 나라에 와서 뭐 어쩌고 이런 심파극적인 하고 얘가 서령호보다 잘한다, 이태석보다 잘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고 그냥 선수 자체가 선수 자체를 쓰지를 못하는 감독이다. 이번 대회를 느끼면서. 음. 사실 뭐 좀 클린스만과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미안한 표현인데 이강인 활용해서 손흥민이 해결한다. 이 뭐 앞에 있는 선수가 해결한다. 이거는 지난번 아시안컵에서 똑같은 거 아니었나? 안 좋았던 게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 때도 전반에 슈팅 하나 못 때리고 3골을 내줬을 때 벤치 고개 숙이 앉아 있었거든요. 홍명보가 뭐. 근데 이번 남아공전에도 마찬가지.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무리 교체 카드가 좀 적다고 해도
월드컵 레벨에 나가는 감독이라면 그 안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골차라는 쫓아갈 수 있는 점수차인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비쳤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심지어 이번에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어쨌든 간에 쿼터제로 게임을 했습니다. 수정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대표팀 감독으로서, 그리고 또 뭐 월드컵 최상위 레벨이잖아요, 이 대회가. 이 대회가 최상위권 레벨에 있는,서 활동할 만한 그런 감독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체코전은 노렸던 게 먹힌 거 있을 뿐이고, 조선 말기를 보는 듯.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 있을까? 그런 거보다는 그냥, 어, 무조건 성공을 해야 본전치기를 하는 대회에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어, 그리고 뭐 대회에 나와서 조금 다른 팀 감독들, 뭐 아프리카에서 불렀든 유럽에서 불렀든 그런 뭐 그런 감독과의 그런 지략 싸움을 벌일 만한 레벨에서 밀렸고, 거기서 좀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선수들은 못 잡았고, 그렇게 남아공전을 말아먹으면서 기도 축구를 하는, 해도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누가 그러더만요. 그 축구 난민이라고. 지금 좀 30대 팬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98년부터 32개국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와일드카드 이런 거를 잘 경험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A그룹에서 있으면 이렇게 힘들구나. 저는 근데 그 생각 했거든요. 아니, 제일 먼저 게임을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뒤에 들어오는, 뒤에 게임하는 팀들은, 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 32강에 갈 수 있다는 걸 다 계산하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슈퍼컴퓨터가 87%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응? 네, 컴퍼니 보러님,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댓글 보니까, 뭐, 건강이 안 좋으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보면, 물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기자들이 물어서 이렇게 기사화를 하게 되면, 우리 뭐 83%나 남았어. 응? 83%, 아니 87%나 있기 때문에 우리 거의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대회 일정과 시스템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3위가 됐을 때 이미 예선 탈락 위기인 거였습니다. 사실 컴퍼니님 말대로 이 대회에 임했던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은 너무 읽히기 쉬운 팀이었다라는 거. 이 팀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아공 게임 했을 때 그 손흥민 선수 빠진 선발 명단,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남아공 감독이 첫 번째는 일단 놀랬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와 개꿀 허를 찌르는 그런 선발 명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남아공 플랜에서 더 좋았던 거야, 내가 볼 땐.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빼고는 그냥 우리 대표팀이 뭐 굴러가는 그 방향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내밀하게 알 정도면 상대는 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거 브루스 감독, 저분이 지금 이번 대회 나온 감독님 중에 세 번째로 나이가 많으신 감독이었어요. 이제는 이제 KBS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설경 감독이 선수였을 때, 아들이었을 때 감독이었던 분이, 유럽에서 조금 밀려났긴 했지만, 아프리카에서도 나름 성과를 냈던 감독이고,
그런 국제적인 레벨에서 실패도 하고 성공을 하면서 자기 내공을 쌓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이번 대표팀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는 너무 공략하기 쉽지. 근데 돌이켜 보면 뭐 지난해 이제 안첼로티도 그렇고 그 멕시코전 때도 그렇고 아기레 감독도 그렇고 한국의 문제점은 다 얘기를 해줬어요. 상대팀 감독이 쓰리백이 좀 엉성하다라는 공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근데 그게 전혀 수정이 안 되잖아. 이걸 전술적 고집이라고 보기에는 상대팀이 실력으로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막 이게 문제였고 여기서 막 이스테방한테 뭐 골도 먹고. 근데 그게 대한 피드백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내부에서도 전혀 수정이 안 되고 그 쓰리백은 결국은 월드컵 이번 대회에서 그렇게 수비에 신경 썼다는 쓰리백은 매 경기 한 골 이상은 먹었죠. 그래서 그 쓰리백이 뭐 먹힌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상대팀 감독마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얘기해줬던 그런 지적인데 그거를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우리는 맞아 이런 식으로 밀고 왔던 것 자체도 뭐 그것도 감독의 레벨의 문제겠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남아공 경기 보면서 뭐 승부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저렇게 게임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게임을 하지? 아, 이 팀 진짜 3위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 오늘 저도 그 기사를 썼어요. 3위로 87%라며요. 슈퍼컴퓨터가 얘기하는 게. 근데 2등이 되면 100%잖아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에요? 어느 게 더 올바른 선택일까요? 근데 그런 운영을 하나도 못했어요. 저 오늘 잤어요. 오늘 저 아까 전에 뭐 누가 그 오스트리아 유니폼 이거 왜 입고 있냐 그러길래 진짜 저도 뭔가 좀 간절해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야 이게 왠지 오스트리아 알제리 경기 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 옷 입고 경기 안 봤습니다. 그냥 자버렸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서는 막 기사를 한 세 꼭지 쓰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일 못하겠다. 오늘 영업 끝 자버렸어요. 자고 한 6시쯤 일어났나? 뭐 최근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월드컵 때 월드컵 기간 동안 워낙 지금 일이 엄청나게 막 많이 해서 지금 피로가 누적이 됐었는데 와 대표팀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내려놓고 잘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더라고. 근데 뭐 팬들이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와일드 카드 우리 갈 수 있어. 아씨 기사 87%래. 50 몇 프로로 떨어졌다. 그래도 50 몇 프로래. 그런 생각으로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십시오. 뭐, 평소에는 못 봤을 콩고 축구, 에콰도르 축구, 이걸 보면서, 와, 세계는 넓고, 재밌는 축구도 많고, 실력 있는 애들도 많구나. 뭐, 32강을 떠나서, 덕분에 세계 축구 공부 많이 하셨죠, 이번에. 사실은 이런 거는 진짜로 기술 파트에서만 하는 건데, 강제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대표팀을 막 욕하고 그러셔도, 그래도 많이 보시더라고. 저도 취지직으로 봤는데, 막 들어가면, 야, 이 연기 5만 명이나 봐? 막 그 생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뭐 32강 그거 뭐 경우의 수 얘기를 하자면, 32강 경우의 수 얘기를 하자면, 그, 일단 에콰도르가 독일한테 이거부터가 일단은 미스였죠. 음. 근데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는 경기가 다 끝났으니까 어디가 지고 어디가 이기고 뭐 이걸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라보지만 그 마지막 경기 치르는 그 팀들의 한번 그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콰도르도 제일 그 안 좋았던 순위였거든요. 독일을 이기면 올라가는 겁니다. 음. 어제 이란 선수들 그 이집트랑 게임을 할 때 드리블 뻔했거든요. 마지막에 진짜로 간발의 차로 이거 가지고 또 지금 뭐 몇몇 그 해외 매체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온사이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란 선수들 게임 뛰는 거 보면 진짜 감동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 계속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3위로도 이란이 딱 좋은 케이스를 할 수 있는데 이 경기 그 이란하고 이집트 경기가 끝나면서 1대1로 끝나면서 이란이 3위가 됐어요. 우리보다 한 골이 더 많아요. 그래 극실이 제로죠. 거기는 산무였기 때문에 극실이 제로였는데 우리보다 높은 확률이 됐잖아요. 근데도 애들이 울어요. 왜냐하면 이거 잡았으면 올라가는 거였고. 세 번째 경기는 대부분 다 그런 마인드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수도, 뭐 감독도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에 가면 잘할 수 있을 거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돼. 남아공전이 망쳤을 때부터 이미 끝난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다가오는 이민성호의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 진짜 기대가 안 되네요. 계약해야 됩니다. 1979님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보면 많이 단순히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음, 좀 많이 아시아 축구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 그 시조가에 가서 일본 선수들 현 대표를 뽑는 겁니다. 걔네들 선발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거를 진짜 애기들 초등학교 레벨의 애기들을 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애들하고도 게임을 했습니다만은 놀랬던 게 일단 애들의 기본기가 굉장히 좋고 갈아서 이제 그쪽 이제 일본 감독이 갈아서 애기들을 막 쓰는데 3쿼터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쿼터 팀, 2쿼터 팀, 3쿼터 팀 다 달라요. 이거를 이제 풀리그 7개 팀 풀리그로 하는 건데 보면서 낀 걸, 와, 어떻게 저런 좋은 선수들이 심지어 갈아 끼어도 별로 티도 안 나. 애기들인데. 근데 이제 시조과 축구협회 회장님 인터뷰를 해왔어요. 조만간 나갈 건데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대표팀이 있으면 대표팀 축구는 대표팀이고 클럽은 클럽이고 대표팀도 뭐 A 대표팀하고 23세 대표팀하고는 또 다른 팀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은. 일본은 A 대표팀 추구하는 그 왜 우리나라로 치면 MIK 같은 그런 비전과 전술의 방향성이 있으면 그걸 맞춰서 어 전술의 그런 전체적인 일본 축구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전술적인 그런 방향성 크게 잡아주면 뭐 클럽팀 각 지역에 뭐 도도부 현 뭐 이쪽에 있는 지역 축구협회 이런 애들이 다 전부 다 공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수를 이제 나중에 육성을 시키는 똑같은 커리큘럼에서 우리 동네에서 한번 대표팀 대표 선수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기른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아 그래서 뭐 미토마가 빠져도 다른 선수가 있구나. 나, 나카무라 케이토 같은 선수도 있구나. 아 엔도가 빠져도 일본 같은 경우는 모리타 히데마사라고 그 스포르팅에서 뛰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 빠진 거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근데도 일본 감독이 모리아스 감독이 전혀 뭐 신경 안 쓰죠. 다른 선수들이 있거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일본 애들이 왜 지금 이 세대에 와서 뭐 일본 기자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이강인 뭐 손흥민처럼 슈퍼스타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팀 내외 자체가 일단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이제 다음 주쯤에 한번 정리해서 인터넷으로 뭐 기사를 쓸까 하는데 우리하고는 일단 마인드 자체부터 다릅니다. 일본. 말씀하신 대로 그 컴퍼니님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선수 풀도 다르고 방향도 확실하고 그래서 좀 일본하고 이제 직접 비교하기에는 많이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강인이 뭐 나카무라보다는 게임을 좀 잘하겠죠. 경기력은 좋겠죠. 레벨이 높은 선수겠죠. 하지만 축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댓글 좀 읽을게요. 일본은 최소 70명 정도 해외 나가 있는데 해외파로 골라잡는 재미가. 이게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일본이 우리랑 좀 운영 체계가 좀 비슷했던 마지막 시기가 브라질 월드컵 때입니다. 그 혼다 카가와 요때. 근데 그때 이제 자키로니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 왜 그 기억나시죠? 드록바가 벤치에 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일본하고 게임을 뒤집어 버린 거. 그 하메스한테 탈탈 털리던 일본 콜롬비아에. 그때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일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월드컵 8강 정도 가려는 팀을 만들려면 어떤 게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살펴봤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23명의 스쿼드를 다 유로파로 채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대회가 끝나고 나고 그대 전후로 좀 잡음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시미즈에 스펄스 뛰고 있는 오카자키 신지 같은 선수. 이 선수가 나갈 때 좀 잡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K리그에서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서 굉장히 공도에서 키운 뉴스가 있는데 한 1, 2년 정도 잘 써먹었어요. 잘 써먹고 국가대표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선수인데 뭐 협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연맹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 이 선수는 유럽에 가야 된다. 유럽에서는 싼 값에 이적료를 주고 데려가는. 사실 좀 일본은 그런 좀 나름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좀 했죠. 저는 어느 게 옳다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식으로 지금도 선수들을 보내고 있고 J리그에서 1, 2년 차 때 좀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보내놓고 거기서 커는 예를 들면 그, 그 기억이 안 나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그 동아시안컵 이원 챔피언십에서 일본 그 센터백 맡은 선수가 있어요. 그 아비스파 고크입니다. 그 선수도 얼마 있다가 나갔어요. 장트 파울리에. 그런 식으로 유로파 자체를 늘려서 최대한 일찍 보내서 유로파 자체를 늘려서 그러면서도 J리그는 J리그대로 아시아 최고 레벨로 꾸며가되 잘하는 선수들은 일단 유럽에 보내자. 보면 좀 느낌이 다른 게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우리가 잘 키워서 우리가 잘 국가대표로 만들고 유럽으로 가고 일본도 어째 보면 그런 생각이었는데 많이 달라진 거. 예를 들면 유럽에서도 보세요. 아자르 같은 경우는 벨기에 선수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릴 뉴스였고 네 맞습니다. 안도 선수 그래, 안도 토모야 선수. 네. 그러니까 누가 키우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그렇게 이미 돌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먼저 좀 알았던 것 같고 유스 레벨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J리그에서 어느 정도 조금 두각을 나타내면 바로 보내는 시스템. 마치노 슈터 같은 선수들도 J리그에서 게임을 잘했던 선수고 지금 요번에 골 넣었던 우에다 아야세 같은 선수 J리그에서 잘했던 선수잖아. 근데 바로 그래서 유로파 풀 자체를 늘려버린 거죠. 네. 좀 전략적인 접근이 좀 달라요 우리랑 일본은.
댓글 좀 읽겠습니다. 일본은 이적료도 없고, 이적료 적게 받고, 돈 문제도 없고. 예, 제임스 제이님, 네. 뭐, 이게 좀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제임스 제이님이 인천공항 가시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갈 것 같고요. 2050년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진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축구의 기관을 운영하던데. 1979님, 반갑습니다. 뭐 얘네들은 근데 2050년까지 갈까요? 이 얘네들의 목표는 이거죠. 2050년 월드컵을 일본에서 개최를 해서 거기서 트로피를 들어올린다. 근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축구 얘기를 좀 하자면 일본은 지금 그 대회 8강에 대한 그게 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러시아 월드컵 때 벨기에전 16강 벨기에전에서 이길 뻔한 경기를 놓쳤죠. 그래서 8강에 못 갔어요. 카타르 때는 크로아티아랑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못 갔어요. 그 승부차기에 졌다는 이유로 승부차기를 되게 신경 엄청 써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뭐 브라질하고 게임을 할 때 이번에 승부차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마는 8강이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일본이 좀 운때가 따르면 8강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더 운이 따르면 4강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내가 너무 일반가? 사실은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그 2010년 동아시안컵 때 일본에서 게임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이승열 선수가 골을 넣고 했던 그 대회입니다. 그때 그 일본 기자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오카다 감독이 우리 팀의 목표는 월드컵 4강이라고 하더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좀 부끄러워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게 16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은 내가 생각해도 야 얘네들 운 따르면 적어도 저번 대회 때 모로코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우리는 계속 좀 어떤 슈퍼스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산업적으로도 슈퍼스타가 끌고 가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손흥민보다는 화려하진 않겠지만은, 이강인보다는 화려하진 않겠지만은, 제가 이번에 시조가 쇼핑몰 이런 거 가면서 느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 내세울 수 있는 스타가 없냐? 아니에요. 자기네들 내부에서는, 심지어 모리아스 감독 자체도 지금은 자국 내에서는 우리의 슈퍼 명장,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어요. 포장이 되고 있어요. 후보 당연히 인기 많고, 부산 1979님, 일본은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대체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스타 선수에 의존하고 대신 부상이나 결장으로 인해 없음 리스크가 크고. 그래, 맞아요.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 선수가 다튀더라도 일본한테는 솔직히 못 일 것 같고, 그런 팀이 이번 남아공연 때 스스로 무정해제를 하나 했죠. 나는 뭐 있는 줄 알았어. 손흥민 뺄 때, 진짜로.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 황희찬이 폼이 안 좋다라는 거를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쓰던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것 같아요. 그래도 황희찬이니까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으로 쓰는. 일본 감독님들 같은 경우, J리그 감독님들은 유럽에서도 많이 좀 들어오고, 또 프로다코 마치다 젤비아 감독처럼 좀 완전 한국 스타일의 감독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것 같고. 지금은 뭐 피지컬적으로도 밀리지도 않고요. 한국처럼 공차는 팀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 육성 자체는 A 대표팀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장기적으로 기르고 있는 거고, 그 J리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J리그 경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볼만한 건 서포터 애들, 그 서포터 친구들의 그 조직적인 그런 남미를 연상케 하는 응원 문화? 이것 빼고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경기 내용 자체가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제 취향은 아닌데, 그, 어쨌든, 그 팀 운영하는 거 보면 어떤 팀은 많이 심각하고, 어떤 팀은 어느 계획을 잡아놓고도 하고, 어, 그런 식으로 또 전체적으로 외국인 감독 비중도 K리그보다는 훨씬 높고, 그 감독들이 뭔가 남기는 것도 있고, 좀 우리하고는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일본한테 지면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슨 PD 수첩에 나올 만한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커먼 센스가 된 것 같은데, 완전.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브라질 게임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기면 이거는 대박인 거 아닌가, 이거? 브라질 또 이기면. 세수 부족으로 몇 년 뒤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만약 해체하는 팀이 발생하면 뭐 도미노처럼 연쇄작용으로 무너져야 될. 저는 근데 지금 자체도 문제인 것 같은데. 이번에 월드컵 기간 중에 천만다행이었던 K3의 그 5개 팀 라이센스 안 받, 진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리그가 우리가 감당할 정도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대해진 감도 있어요. 그냥 있는 팀들 잘 운영시키는 그런 좀 방향성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어. 시미즈에 박성우 선수 있죠. 그리고 엄주용인가 18세 선수가 하나 있고 오세훈 선수는 어찌 될지 모르겠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관계자가. 그래서 지금 걔네들 그 시미즈 에스펄스 홍보장 그 니온다이라 경기장을 가보니 그 얘네들 이제 추춘제 하잖아요. 잔디 싹 깔고 있고 뭐 이래저래 준비 많이 하더라고요. K리그는 그렇죠. 도립구단, 시립구단이죠. 근데 좀 그런 느낌은 있어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그 K리그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자리가 잡힌 구단들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못 건드는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못 건드는 그런 상황. 근데 뭐 못하는 팀, 뭐 이상한 팀 아니면 뭐 밖에서 뭐라 떠들든 아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헤쳐먹을 거야 하는 팀도 존재하잖아요. 솔직히 뭐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한테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팀들 같은 경우는 발전이 없겠죠. 조기재 김명희 감독, 제일교포 감독이 와도 답이 안 올 때라는 이게 제일교포고 뭐고 이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요. 뭐 저는 그래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뭐 외국인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거 어쩐데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아니 똑똑하고 그러면 침팬지라도 써야지 감독을. 인간보다 어지간한 명장보다 잘하는 침팬지가 있으면 그 침팬지를 감독을 써야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번 대회 치르면서 카르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예 없는 얘기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 정몽규 회장 주변에 뭐 이래저래 부회장급들, 뭐 고문급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실무진들 말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 젊었을 때 한가닥 공도 좀 찼던 사람들, 스타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실무진이 아니라 어떤 무슨 좀 뭐랄까 그런 자리에 가 있는 어,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굉장히 큰 힘을 미쳤다는 것도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때 드러났던 문제점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르겠으면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어? 사견입니다만은 이권이 진짜 없었을까요? 이권이라고 말하면 기득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약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단순히 감독뿐만 아니라 우리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로도 그, 뭐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 집회, 그 이사회 멤버 중에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해도 안 된대요. 뭐 아까 전에 뭐 다른 얘기지만 승부조작 그 사건 때도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이거는 엄청나게 토론해야 될 주제잖아요. 근데 실제로 축구판에서 불쌍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어느 정도 돌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회가 끝났으니까 이번 월드컵 끝나고 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얘기가 있을 거고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관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축구계가 분명히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미야모토 회장은 축구인 출신이에요. 2002년 월드컵 때 일본 캡틴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우리로 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 협회장을 하는 거죠. 근데 홍명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코스를 밟아오는 겁니다. 일본 쪽 그 클럽에 가더라도 현역 선수 때 이 팀에 뛰어서 프런트로 입사를 해서 이런저런 실무를 겪고 올라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프로 출신이면 당연한 거고, 대표 출신이면 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속된 말로 좀 머리에 먹물도 좀 심고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협회장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뭐 전력강화위원회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실무에서 굉장히 좀 뛰고 이런 사람이 이런 축구인이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그냥 저녁 때 무슨 월드컵 때 골을 넣었다라는 둥, 뭐 내가 뭐 8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때 내가 겁나 잘했다라는 둥, 이게 협회뿐만 아니라 어떤 클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과거 이력 때문에 뭘 한자를 한다는 게 맞아요, 이게? 물론 물론 그런 식으로 하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잘 계신 분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조광래 대구 FC 사장님, 예전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셨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가 그 축구인으로서 나름 족적이 있다라는 이유.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기자님 나고야 아낀 가시는 안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우디 아시안컵 가볼까? 막 그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사비들에서 한번 가볼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딱히 뭐 딱히 이거는 모 감독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모 감독님 얘기를 듣자면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신경을 잘 안 쓰는 데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면 신경을 잘 안 쓰면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까지는 그게 어쨌든 가능했고. 음. 사실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아시안 게임을 우승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박주영 선수 모나코에서 날라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승 못하고. 어,
근데 이제 2014년 이후로 이게 뭔가 좀 상식적, 이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준비도 잘 안 됐어. 아, 이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까 얘기 드렸지만 회장님, 캄파니님, 회장님은 나간다 그랬고, 감독은 뭐 내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만둔다, 이렇게 하면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되고, 남는다 해도 문제가 되고, 일단은 뭐 그만둔다는 과정 하에서는 일단은 9월 A매치까지는 여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새 감독을 알아보는 그 시간, 결제 라인, 이런 게 뭐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시간이랑 뭐 받쳐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예, 저도 제임스 제이님 말대로 지금 이게 핫 이슈다 보니까 정치가 지금 묻었어요,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그냥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인들 자기 부고 빼고 다 좋다고. 어, 부고 빼고 다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화제가 되려고 그렇게 끼어드는 것 같은데 대통령까지 끼어들었으면 뭐 어쨌든 확실하게 어그로는 끄는 것 같아요. 백 회장님, 육선제. 그래, 저는 이분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입에 담고 싶진 않습니다. 아주 옛날 기억인데 제가 기자 초년병 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저는 딱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AFC 쪽에 신만길 그분 뭐 이제 신만길 이제 부회장인가요? 사무총장인가요? 이분은 파견직으로 AFC를 갔다가 대한축구에서 일을 하시다가 파견직으로 AFC를 갔다 거기 눌러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AFC가 더 낫지 않을까요? 대한축구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예, 그 특히 한국 직원들 그 홍보랑 뭐 여자 분과 이쪽에 좀 있는 걸로 좀 아는데 이전에 한 3년 전에 그 쿠알라룸푸르 한번 그 기파공원목 때문에 한번 갔다가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이제 유진호 과장님이라고 분을 좀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그랬어요. 이번 월드컵을 안 간 이유는 돈이 없었습니다. 쿼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즐기려고 가기에는 너무 비싼 티켓과 그런 게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예, 이 얼레벌레 좀 떠들고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그 일단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 또 얘기를 돌아가자면 홍명보 감독은 뭐 본인이 나나벌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더 할 얘기도 없긴 하지만 진짜 다 잃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제 나이 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홍명보 감독이 좀 선수 시절 때 그런 위대한 캡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 그 시점 기준으로입니다. 어, 그 시점 기준으로 참 볼 수 없었던 세계적인 선수, 월드컵 1승을 하고 싶어 하는, 1승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선수. 뭐,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이 홍명보 선수가 은퇴를 할 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홍명보라는 사람이, 감독을 하든 행정가를 하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았었고, 행정가 쪽으로 원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많고 그랬는데, 예, 그런 이미지가 이제는 없어졌네요. 뭔가 한 나라의 축구 영웅에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브라질 월드컵 때
좀 실패를 하면서 상처가 또 큰 상처가 남았다면 이번에는 그냥 회복 불능 수준의 치명타가 아닐까. 한 사람이 그냥 그 과정에서 좀 안 했어야 될 결정, 안 했어야 될 결정을 하고 자기 커리어를 너무 많이 날려먹었다.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거칠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번 대표팀 그 제안을 이임생 아저씨가 들고 왔을 때도 내가 안 할 거야라고 했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4, 5년 뒤에 한 번은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봤던 것 같아요. 그 조선발 선수단 내본 기자 이거는 현장에 있는 기자들 이해는 모를 것 같습니다. 고 박종원 감독님께서 비선수 출신 35년 전, 뭐, 그러니까, 뭐, 지방에 있는 축구인, 뭐, 수도권에 있는 축구인, 이게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1979이 선수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경기를 못했으니까 뭐 당연히 문제는 있죠. 경기력 자체가 안 나온 선수도 뭐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뭔가 좀, 이게 프레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감독이 잘 짜놓은 전술 속에서 선수들이 못했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어? 선수들이 그 못한 전술 안에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았다. 라고 보기엔 남아공격 경기 그 애티튜드, 태도 자체가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뭐, 국자가 막, 뭐 안에 문제 있는 거냐라고 얘기까지 나온 게 그런 것 같고. 저는 전체적으로 선수들도 감독한테 확신이 없었던 것 같고, 이 느껴지잖아요, 게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어,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아니, 뭐 이렇게 뭐 내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수도 개개인별로 이 팀이 성공할까라는 확신을 얼마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규정 위반 이런 것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는 현장에 안 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술방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서령호 선수, 그거는 정말 참, 그, 악플러 처단, 저는 그 뭐, 의도는 뭐 찬성인데, 의도는 찬성인데, 저는 그게 도대체 뭐가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고소를 할 거면 조용히 해도 되지 않나? 그걸 꼭, 너 얘기 달면 내가 고소할 거야. 그런 얘기를 굳이 해가지고 꼭 분위기를 더 괴려놔야 되는 건지. 이준희 기자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 윗분들, 선배들은 좀 아는데. 근데 이분이 확실한 거는 이슈 하나 잘 메이킹하는 것 같아요. 뭐 이번 월드컵뿐만 아니더라도. 그 기자들 문제 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옆에서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그렇게 계속 떠들면 안 됐죠. 근데 보통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은 왜 그 뉴스로 지나가는 인서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풍경 그런 거를. 그 상황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어가더라도 뭐 그냥 정리해 주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JTBC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고 뒷담화는 걸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음. 아니 뭐 대회 끝그 설영원 선수 그거는 대회 끝나고 올려도 되고 뭐 그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보소를 굳이 그거를 굳이 그거를 뭐 우리 이제부터 걸리면 가만 안 두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왜 올려요? 팀이라도 잘 됐어요 몰라. 음. 그게 30인을 갔다 하면 팀에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됐겠죠. 지금 이 대표팀이 계속 강조를 하지만 제 기억에도 역사상 한 번도 출범 이래 한 번도 응원 못 받는 대표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선수가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심한 애들은 그냥 PDF 따서 그냥 바로 해버리면 되지. 총원장 이제 돌아오겠네. 축적 조직이 공정해지 못한 부 선발 뭐 정회장님이 마련한 사적 자리에 감독님이 지적해 박정환 감독님 지적했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선수 선발에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가 정황이 있나요? 근데 그게 그래 되면 문제죠, 당연히. 뭐 어쨌든 지금 이번 대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이제는 이제 또다시 한번 혼란의 대환장 파티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어, 그냥 한번 진짜 매일매일이 아주 쇼킹할 겁니다, 이제는. 일단 내일 홍명보 감독 그 기자회견부터 어, 자리에 남는다고 해도 문제고 떠난다고 해도 문제고 그 와중에 또 정몽규 회장의 또 그런 그만둔다고 했지 뭐 지금 당장 사표를 낸 건 아니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아시안컵이 있는데 새 감독을 뽑으면 어떤 감독이 오는지 어, 돈도 있을까요? 어쨌든 홍명보 감독 내보내려면 적어도 6개월치 그 위약금 자녀 연봉이죠. 그걸 줘야 될 텐데 그 세간에서 말하는 그 돈이라면 꽤 큰 돈이잖아. 나 그 기사 쓰려다 말았는데 세네갈 감독 있죠. 이번에 그 이라크를 이제 이기고 이제 그 32강 올라간 감독 바페티아오라는 감독이 지금 계약 기간이 지난 1월에 아시아 그 네이션스컵 이후로 끊겼답니다. 끊어졌답니다. 종료가 됐대요. 근데 세네갈 축구협회가 계약을 재계약도 안 하고 계속 감독을 시키고 있대요. 그런 감독도 어쨌든 32강을 갔습니다. 네.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 회장님이 그만두면 그 밑에서 뭔가를 해오셨던 분들이 뭘 하겠다라고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정몽준 회장이 물러나면서 조정은 회장이 그 자리를 바통을 받았던 그런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석재 그 부회장이 경기도 축구협회에서 뭐 하여튼 굉장히 힘이 세시다면서요. 돈도 많고. 딱 그 정도밖에 얘기를 안 들었어. 못 들어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지. K리그에 영향이 있습니다. 진짜 월드컵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진짜. 음? 지금 그 지금 모르긴 몰라도 프로연맹 각 팀마다 지금 죽을 맛일 것 같은데 특히 뭐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다면 강원 FC 같은 경우 2억 얼마나 포장하기 좋아요. 다 망했네 그냥. 예, 뭐 어쨌든 월드컵 얘기 이렇게 그냥 주저리주저리 떨고 나니까 오늘 그 콩고 우즈벡 경기 끝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몰아치던 깊은 빡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뭐 다른 분들 이제 월드컵 안 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그 대회 계속 봐야죠. 그래서 남아공이 캐나다 잡고 또 16강 가면 또 몰라 또 난리 나겠지 또. 관중 자체가 감소한다기보다 그냥 축구 자체에 관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째 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 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어쨌든 팀 이제 7월 5일부터 게임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좀 집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T9J님 뭐 계약상으로는 본인이 안 나간다 그러면 줘야죠. 6개월이라도. 네, 어쨌든 뭐 이래저래 좀 서로 이렇게 썰 풀면서 얘기하니까 좀 가슴이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네, 종종 이렇게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발 좀 상황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예, 이상 풋볼 모임이 아니었습니다.